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제 아동 삶의 질은 조사국 35개 가운데 31위,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 지수는 OECD 22개 국가 가운데 22위 꼴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고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미래 세대라고 부릅니다만,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꿈꾸라고 해야 할까요?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보물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의무 아닐까요? 5시엔 대세남에서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오늘과 내일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인 교육과 안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그동안 진행됐던 집중 인터뷰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5월 5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은 교육을 주제로 한 집중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교권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봅니다. 올해는 특히 학교 현장의 변화가 큽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나 늘봄 학교 확대 시행 등 굵직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5시엔 대세남에서는 2025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올해 풀어가야 할 교육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2일 전교조 대전지부 신은 지부장의 인터뷰입니다. 작년에 이제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교권에 관한 것이 되게 컸었는데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관련 사법도 개정이 되고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만들어지긴 했는데 법적으로 이제 크게 진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합니다. 교사 대상으로 했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1년부터 해서 7건, 14건, 작년 상반기만 해도 19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 교사가 수업 방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제 매뉴얼이나 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거를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 것을 이제 제안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지부장님께서는 지난 2024년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좀 남으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아무래도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그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좀 무리하게 강행했다라는 좀 논이 있었고, 예. 학생들이 이제 서로 대면하면서 배워 나가야 될 시기에 기계만 바라보면서 학습하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 구독료가 비싸서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예. 국회 본회의에서 교과서 질을 잃고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로 예. 그나마 통과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한다거나 수업 방해 학생을 이제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도는 사실 이제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법상에 보면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 그 정서적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이게 좀 모호하고 좀 광범위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 뭐 일시적,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행위 정도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안전법을 좀 개정을 해서 교사가 교육 활동을 하는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혹은 위급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야 교사들이 정당한 예. 교육 활동을 하는데 좀 위축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법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지난해 교육계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일단 성추문 사건이었는데 중학교 교사가 동성 제자와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직위 해제가 된 일이 있었고 초등학교에서도 남학생을 성폭행한 여교사가 또 구속이 돼서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성비위 사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도덕적 감수성 떨어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사실 교사 학생 간 신뢰를 깨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이제 윤리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할 테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 문화를 좀 변화시키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교육 과정에다 뭐 학생 예방 교육 몇 시간 넣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비판을 예, 예. 하기도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교육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대전 지역 교사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연수하는 이제 강사진이 어떠한지 그 연수가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사의 이제 도덕성을 예. 믿고 교육이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가 깊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가장 최근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 학생에게 이제 심리치료가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대전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예방을 위해서 좀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처벌에 해당이 되는 걸 텐데 그것도 사실 좀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공무원 이제 징계 양정 규칙에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이제 성폭력의 경우에는 예. 비경중에 관계없이 파면이나 해임되건 하는 이제 징계 대상이라는 거를 예. 사실 교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최소한 그거라도 교육만 하는 것만으로도 예. 이거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좀 경각심을 일단 갖게 예,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유보통합 또 늘봄학교 아까 한번 언급해 주셨던 AI 디지털 교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좀 안정적으로 우리 학부형들이 느끼기에 아 이것이 좋은 제도구나라고 좀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언급하셨던 새로운 정책들이 뭐 예. 이제 교육만 딱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나 이제 늘봄학교는 사실 자녀를 가정 돌봄할 수 있는 사회 제도랑 병행이 되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부모가 이제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우선 더 선행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씩 말하자면 이제 유보통합의 경우에 작년 12월 말에 통합기관 설립하고 운영 기준안을 연말까지 확정하려고 했다가 관련 단체들 간에 이제 이견 조율을 먼저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라도 어린이집 측의 이제 요구만 듣지 말고 또 다른 이제 운영 주체인 유치원 교사들의 요구도 이제 적극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유보통합 3법이 유보통합의 이제 책임을 교육감한테 전가하고 재정 부담을 좀 가중시켜서 지역의
유초중고 교육 여건까지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 법안에 다시 재고하고 사실 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본학교는 사회적으로 이제 학교에 요구하는 게 달라져서 예. 학교가 이제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한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처럼 늘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책임과 권한을 이제 명확하게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늘봉학교 운영에 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작년 예. 초에 늘봉 지원 실장을 누가 하느냐 그걸 놓고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사례만 예. 보더라도 새로 이제 학교에서 맡아야 될 업무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이제 임무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나 매뉴얼이 없게 되면은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거든요. 예측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학교마다 소풍이며 체험학습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체험학습 중에 난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0일 전교조 대전지부 신은 지부장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강원도에 이제 한 초등학교가 속초에 있는 테마파크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예. 거기에서 도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교사를 따라서 버스에서 내렸고요. 피해 학생은 그때 줄 맨 뒤쪽에 있었는데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때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이동할 때 줄의 앞뒤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나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 측 변호인은 교사들이 사고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었고 안전 조치를 모두 했지만 운전자 과실로 발생했던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서 예.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버스 문을 열어주라고 했는지 밝히는 것. 이것이 현장 체험학습 교사 의무 위반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행동과 안내를 제대로 했는가 예. 그걸 판단하는 사고 상황에 대해서 버스 기사와 교사들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사고 직전에 이제 하차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두고서 버스 기사는 교사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서 예. 주차 구획선 없는 건물 앞까지 이동한 다음에 하차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교사들은 하차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버스 기사가 먼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줘서 하차를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행 경로라든지 주차를 어디에 하고 하차하고 하는 것들은 버스 기사들이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이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예. 검찰은 이제 버스가 완전히 주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내렸기 때문에 버스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다시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교사들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사에게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거는 불합리하고 예.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현장 체험학습 많이들 가실 텐데 교사들이 어느 수준까지 주의를 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책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렇지는 않은데 2024년도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기본 운영 지침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학생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그리고 사전 답사나 이동 경로별로 교사, 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안전교육을 상황별로 하고 있고요. 차량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인솔 지도교원은 차량이나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운전자나 시설 관리자, 프로그램 운영자 등이 이제 주체가 돼서 학생들한테 유사시에 비상 탈출하는 방법이나 안전장구 예. 사용법, 교육활동 시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제 설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상비학을 준비하거나 시설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도 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교통수단하고 관련해서 작년부터 전체 참여 학생 규모에 따라서 50명당 1명씩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체 차량을 이용을 할 경우에 차가 출발하기 전에 차량 안전 점검표를 활용을 해서 제대로 전세버스 안전 운행에 관한 예.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예. 그런 걸 이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학생 안전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를 적용하고 교직을 예. 박탈하는 건 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좀 체험학습 현장에서 교사의 책임이 과도하다 이런 것들이 늘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학교 안전법이 개정이 됐고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조항을 보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다면 교사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 부분이 딱 그 부분인데요. 예.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법률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하고 관계없이 예. 현재 현행법으로도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면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예. 그런 조금 자세한 내용이 좀 더 필요한데요. 예. 지금 현재 법을 좀 살펴보면은 민사적인 책임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국공립학교에서 학교 안전사고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하면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예.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있거든요. 예.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국가에게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교사의 고의라든지 중과실이 있게 되면은 그걸 이제 교사에게 부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예.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 그냥 과실에 의한 거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교사에게 민사적인 이제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예. 국민에 대해서 봉사자인 이제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걸 막고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라라는 취지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상 책임이 없고요.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을 하는데 예. 형법 제14조에 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에 의한 범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 대표적인 예가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이 범죄고 예.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이 예. 해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학생이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교사가 주의 의무 소홀로 발생했다면 예.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이제 법률 개정하러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예.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이라는 이 표현이 예.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지 그 않습니까? 모호하다는 뜻이군요. 네, 모호하죠. 예. 기준이 명확해야 교사도 이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건 이제 교사한테 모든 상황에서 면책권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예. 법적인 기준이 일단 명확해야 된다. 어떤 게 안전 의무를 다한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없으면 예. 역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적용되면 교사들이 뭔가 활동을 하는 교육활동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에서 교사들이 좀 위축되게 되면 이 현장 체험 학습 자체를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 체험 학습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칠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23년도 노란버스 사태가 있었을 때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는 학교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꼭 그런 그리고 버스가 있어야만 갈 수 있다라는 그때 규정이 좀 있었죠. 그랬고 근데 작년에 24년도에는 체험학습을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경우가 더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는 1년에 2번 가던 걸 한 번으로 가거나 예. 경년으로 실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체험학습에 관해서 횟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좀 조정이 된 상태고요. 예.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쓰는 말에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교사들만 모든 책임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부당한 교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만이라도 덜고 싶다. 뭐 그런 예. 게 교사들의 생각이고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이제 학교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이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는 요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교육 현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을 지켜줘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고 김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사건으로 돌봄 교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건 발생 이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돌봄 전담사 담당이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이하영 사무처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가슴 아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느꼈을 충격과 공포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돌봄 전담사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모든 돌봄 전담사들이 마치 범인 취급을 받아야 했고 예. 지금도 여전히 돌봄 교실을 향한 혐오적 표현이 일상처럼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상처가 사실 되게 깊은 상황에서도 내가 직접 돌보던 아이가 예. 이제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교육 당국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나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애꿎은 돌봄 교실 때리기로 모든 책임을 돌봄 교실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예.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올해부터 대전 지역 150여 개 초등학교에서는 늘봄 학교가 이제 확대 운영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돌봄 교실에서 학생은 물론이고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 전담사의 안전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돌봄 교실을 한 명의 전담사가 최대 22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규 교육 과정보다도 한 반에 더 많은 학생 수가 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4시 30분 이후에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돌봄 전담사 학생, 당직 수만 남아서 최대 7시까지 예.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특히 돌봄 교실에 특수아동이 입반하는 경우에는 지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귀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따로 귀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대면 귀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귀가를 위해서 돌봄 전담사가 그 반을 벗어나게 되면 예. 그 원반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안전이 다시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돌봄 전담사는 대면 귀가에서 귀가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지 반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예. 놓이게 되는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추가 인력 배치를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수용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돌봄 교실을 이용한 학생들에 대한 자율귀가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예. 이게 또한 교육청의 귀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돌봄 전담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있을 뭐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때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으시겠군요. 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제로 신우신염이나 방광염이 거의 직업병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절기에는 실제로 학교에 4시 반에 모든 구성원이 퇴근하면 예. 전체 학교에 불이 꺼지고 오직 돌봄 교실만 환하게 불이 켜진 상태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범죄에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로 그런 공포와 불안감이 예. 많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대전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을 살펴보셨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취지가 선하다고 그 방법이나 결과가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예. 왜냐하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처음부터 이 모든 문제가 마치 돌봄 교실에 있는 것처럼 예. 돌봄 교실 귀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원인이나 원인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대전교육청이 발표한
이런 여러 대책 가운데 초등 돌봄 교실 안전 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이 내용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입니까? 그 CCTV를 설치하는 곳이 실제 촬영 방향이 또 돌봄교실 출입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작 필요한 것은 학교 내에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봄교실은 당연히 돌봄 전담사가 아이들을 직접 시야에 두고 살필 수가 있고 예. 돌봄교실에 나와서 보면 복도는 전담사들이 시야로 다 확인이 가능한데 예. 구석이나 계단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하면은 그런 예.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 안전과 또 동시에 지켜져야 하는 게 또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야 예방 목적으로 설치하지만 사실 이게 감시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부분도 고려해서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CCTV가 설치된다고 해서 이것은 어쨌든 모니터의 차원이지 기본적인 예방의 차원으로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바라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CCTV는 진짜 예방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예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실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예. 생각하고 있고 그 대책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취약 네네. 시간대에 자원봉사자나 뭐 안전보호 인력 확대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네, 바라봐야겠습니까? 자원봉사 인력이 배치될 경우에는 하루에 2만 원 정도의 자원봉사비를 지급하고 예. 네, 인력을 채용을 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 오게 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이제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예. 과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 자원봉사비를 받고 그 시간에 그 많은 학교의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지가 사실 의문이고요. 예. 또한 이게 근로계약으로 강제되는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하고 이후에 인력 관리에 있어서도 전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도 인력을 투입받고 있는데요. 자원봉사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체 인력이나 이런 데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안전 공백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청이 근로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예. 지금 자원봉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자를 공고 내고 채용하고 이후 인건비 지급의 행정 업무가 있는데 예. 이 업무가 다시 돌봄 전담사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 돌봐야 되고 아이들 안전도 책임져야 되는데 예. 이 안전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 관리까지 또 떠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질적인 안전 대책인가라는 의문을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대전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대책 가운데 그래도 이 내용만큼은 교육 현장에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해주신 질문 중에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네. 한두 가지 정도를 꼽아보자고 하면 사실 이건 위기 발생 시에 경찰서에 즉시 신고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마련한 대책보다는 각 학교별로도 안전대책을 몇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돌봄교실 출입문을 도어락으로 변경하는 방식, 되게 유효한 안전대책으로 전체 학교에 좀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도어락이라는 것이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번호키로 돌려서 하는 도어락 방식인데 이게 아니라 자동 도어락이 되면은 대면기가 할 때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인이 교실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네. 돌봄 전담사 입장에서 돌봄 교실을 포함한 학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될까요?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 사람이 많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요구는 이래저래 쓰는 예산을 모아서 안정적인 지원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배정되는 학생 수의 조정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학생도 돌봄 전담사도 제일 중요한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전 대책이 아니라 돌봄교실 안전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는 학교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사전에 이 문제를 인지했으면서도 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문제를 또한 인식했으면 뭐합니까? 사건이 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에 대전시 교육청은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여러분은 지금 교육에 관한 집중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5시엔 대세남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군 교육과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다시 들어보는 집중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에는 또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아이들의 기초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치원 폐원으로 인근 지역 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유치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이 제대로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11일 유치원 폐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대전보건대 유아교육학과 남궁선혜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보다 현재 28.7%가 감소하였고요. 예. 어린이집은 33.8%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10년간 54.8% 감소해서 그 감소폭이 다른 유형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인구 밀집 지역이 있지만 예. 한 달에 1.5개꼴로 폐원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도 최근 5년간 이와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충청남도 같은 경우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어린이집은 20%, 그리고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185곳에 달했던 어린이집이 예. 현재 865곳으로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 2020년에 비해서 영유아 수가 13,000여 명 감소하였고요. 충남 지역은 28,000여 명이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치를 봐도 그렇고요. 대전이 전국적으로 봐도 재원 영유아 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 어떤 동서 격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 재원 영유아 수라는 것은 이제 예. 기존에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새로 입학하는 애들 말고. 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동서간 영유아 수의 지역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동서간 영유아 수는 약 2배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이 2배 더 많습니다. 예, 예. 영유아가. 특히 동부 쪽에 위치해 있는 동구나 대덕구, 중구 같은 경우에 서부 쪽에 위치해 있는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특히 그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형태의 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한 이와 같은 그 동부 지역권이다 하더라도 뭐 동네에 따라서 영유아가 쏠리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재원율을 떨어뜨리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새로 형성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 인구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면 대단위의 새로운 주거지역 형성과 더불어 그 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 늘 텐데 새로 유입되는 인구 없이 기존 한정된 인구에서 지역에 따라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유아교육기관의 재원율은 더욱더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지만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은 늘고 있더라고요. 네.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는 것은 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역사성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 취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1980년대 초반으로 좀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새마을 유아원처럼 농촌 지역의 농번기에 필요한 어떤 그 기관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도시 쪽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출발했던 국공립 유치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 보편적 혜택의 필요성도 있었고요. 유아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 국가의 책무성이 강조되게 되었죠. 예. 사실 이러한 맥락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증설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병설 유치원 형태, 그때는 뭐 워낙 모집이 뭐 20명, 많아야 30명 정도 한 초등학교예요. 그렇게 예. 됐었는데 이게 이제 단설 유치원으로 단독으로 설치되는 유치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 차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은 그 타당성이 또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보통 200명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저출생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출생아 수도 이제 20만 명 시대에 돌입하게 된 상태에서 국가는 국가의 책무감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 예. 그런데 이미 많은 자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현재 저출생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예. 거기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또 어찌 보면 같이 가세를 하다 보니 이 국공립 유치원과 자립유치원 어린이집이 한정된 원화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대전이나 세종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그 이제 뭐 네. 영어 유치원이라고 통상 알고 계실 텐데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유치원의 좀 재원율을 저조하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충남 지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동수에 비해서 기관 수가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 단순하게 풀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맥락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 시각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경제적인 계산법이나 타산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행정 낭비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이나 그런 양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오히려 인구 유입이 되는 계기가 되어 충남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런 예. 의견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구 축소 시대를 우리가 어떤 수동적인 태도로 바라본다면 유아수에 따라서 기관 수도 같이 감소되거나 뭐 같이 또 증가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가겠지만 예. 인구 축소 시대를 우리가 좀 능동적인 태도로 그 문제를 또한 선제적으로 뭔가 해결하고자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그 지역의 유아수에 따라서 기관 수가 영향을 받는 그런 예. 구조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유치원이 만약에 이렇게 문을 좀 닫게 되거나 하면 아이들의 기초교육 이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영유아기 고유의 예. 그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인지적 발달, 신체적 발달,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발달, 예.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과 같은 것은 저희 그 인간의 생애주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예. 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의 이런 뭐 기초교육에 좀 어쩌면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기초교육이 네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네. 정책이라든지 또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는 이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요. 예.
축소 사회,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등과 같은 그 단어로 그 인구 절감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구 축소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은 상당히 오랜 시간부터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죠.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 문제이다라는 팩트들만 나열될 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제도로도 많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낳게 된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국가가 예. 부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수에 의존하는 세금으로 결정되는 재정에서는 이 축소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예. 같지 않습니다. 예속담에 곳간에서 일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어떤 제도를 만들던 어떤 정책을 내어놓던 간에 항상 대두되는 것은 재정 확보이거든요. 예. 저는 국가가 인구 축소 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고 교육기관의 수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을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얻어지는 입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유치원 교사 노조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 이거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좀 주시겠습니까? 사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정말 하나의 지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예. 교육이야말로 학습자와 교사가 맞물리는 구조이고요. 학습자가 있어야 교사가 존재하고 교사가 존재해야 학습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에 대한 제안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출발한 제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제안은 비단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유아 교육계에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는 날이 갈수록 과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교사 대 또 유아의 비율을 낮추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 지역적 차이가 물론 존재를 하지요. 그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대로 교사의 수급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외에 현재 유아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이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예. 적절한가. 또한 교사의 업무가 일부분 수업과 함께 지금 방과 후 교사도 같이 중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가 됐을 때 교육의 질을 담보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초중 등에서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정책적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유아들을 교육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유아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정당하고 올바른 유아 교사들의 입장도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 확대가 이어지면서 변화가 가득할 거란 전망이 나왔던 2025년 교육 현장.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재임 당시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교육개혁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대전적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난 4월 21일 대전교사노조 박소영 대변인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늘봄 학교나 AIDT 교육 정책은 도입 때부터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장에 맞지 않음에도 우격다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문제도 있었고, 예. 또 어떤 곳에서는 예산이 낭비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버리는 등의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늘봄 학교나 AIDT 정책이 전면 백지화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검토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천히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이 정책이 학교 실태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가면서 좀 정돈이 되어서 추진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그럼 이제 주요 정책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 올해 대전 교육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현안이 늘봄학교 확대인데, 대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결과 보면 학부모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고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학교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각 학교에 관련한 인력과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좀 학교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과밀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찌됐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력과 예산이 또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이것을 바로바로 뒤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예. 사실은 조금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올해처럼 또 다른 혼란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제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될 그런 정책으로 보이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잘 채워서 앞으로도 잘 꾸려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구성원들로부터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청취하고 피드백이 되어서 예.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될 때에는 해결이 된 상황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늘봄 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적합한 정책인지도 함께 따져봤으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5년 뒤에는 학생 수가 더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모든 학교에 늘봄 학교가 설치가 되는 것이 과연 예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도 예.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학교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예, 예.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약간 논란이 조금 있었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들도 약간의 좀 혼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통계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예. 그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 1학기 전국 AI 교과서 도입률은 32.4%였습니다. 그중에 충남은 11.7%, 대전은 20.1%, 그리고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9.5%의 채택률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치만 봐도 AIDT를 사용하는 게 학교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겠다 하면서 뭐 연수도 진행을 했었고 여러 준비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실제 채택률이 우리 지역은 굉장히 낮군요. 현장에서 좀 이 정책이 중단될 경우에 앞으로 또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채택률이 낮은 것은 예. 우선 그 AIDT 교과서의 완성도라든지 이것이 활용이 되었을 때 과연 교육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선생님들이 굉장히 물음표였었고 예. 그리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채택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앞두고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관련한 연수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그동안 받았던 연수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다들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오히려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무리하게 이것이 미루어 붙여졌었다면 예.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학생들이 원형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싶은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질 좋은 양질의 AIDT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주고 예. 또 학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구축, 예를 들어서 인터넷 속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태블릿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리셋을 하는 예.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관건인 그런 사업인데 결국 탄핵 정국에 사실상 지지부진했고 이제 조기 대선 변수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지역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결론부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선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2025년도에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예. 또 정부에서는 관련한 정부 조직법이 개선이 되면서 유보통합의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6월 계획 발표 이후부터는 뭐가 된 게 없어요. 예를 예. 들면 교사 자격 통합 문제라든지 재원 음. 마련 등에 관한 결정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통합기관 명칭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뚜렷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또 교육재정을 보육재정으로 전용을 하고 있다 보니 양쪽의 질 모두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동의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있고 반발 역시 거셉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답보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예. 유아 교육의 질의 당락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이 됩니다. 교육 정책이 계속 혼선이 있으면서 결국 그 피해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 학부모 학교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 정책들이 앞으로 좀 추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를 좀 내다보되 학교 실태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 수 있는지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교육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냥 정책 전문가라든지 대학교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좀 충실히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5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 좀 차근차근 보완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달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린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교육을 주제로 그동안 진행됐던 집중 인터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안전을 주제로 한 방송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영화 위시 OST인 아리아나 데보스의 This Wish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